형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몇 년 전만 해도 잘 먹고 잘 살아라며 술잔을 높이 들던 50대 선배가 최근엔 전화를 받자마자 한숨부터 내쉰다. 회사에서 은근한 퇴출 압박을 받으면서도 아직 대학생인 딸 학비에 고령 부모님 병원비까지 감당하느라 정신을 못 차리겠단다. 나 은퇴하면 뭐 먹고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 진짜 답답하다. 이 말이 그렇게 강해 보이던 선배의 입에서 나오다니. 그날 이후로 내 머릿속에서 소득절벽이란 단어가 떠나질 않았다. 지금 4050대, 이른바 낀 세대가 딱 이런 상황이다. 위로는 부모님 부양, 아래로는 자녀 지원. 하지만 자신을 위한 은퇴 준비는 엄두도 못 내는 사람들. 한국에만 무려 870만 명이 있다고 한다. 그 많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까지 무너지고 있는 걸까? 1. 낀 세대가 처한 현실 은퇴 준비는커녕 당장 월급도 막힌다. 먼저 소득 절벽의 의미부터 다시 짚어보자. 50대 중반 이후 퇴직을 하면 정기적인 급여, 소득이 뚝 끊기면서 소득이 절벽처럼 떨어진다는 뜻이다. 문제는 한국의 구조적 현실이다. 평균 퇴직 연령은 53세. 하지만 국민연금 수급은 63세 이후에나 시작된다. 무려 10년간 소득 공백기가 생기는 셈이다. 사례 하나를 보자. 박성호 씨 52세. 수도권 대기업 협력업체에서 공장 관리자로 일해왔다. 매달 400만 원 가까이 받던 월급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다. 회사가 구조 조정을 단행하면서 정리해고된 것이다. 퇴직금 8천만 원을 받았지만 빚 갚고 아이 둘 학자금 대출 상환하니 남는 게 없었다. 결국 1년간 백수로 지내다가 요즘은 경비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다. 문제는 건강검진에서 고혈압과 당뇨가 한꺼번에 나와 야간 근무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됐다는 것이다. 그가 내뱉은 말이 마음을 후벼 팠다. 40년 가까이 일했는데 은퇴 준비? 그런 거 할 시간이 어디 있었나 싶어요. 왜 870만 낀 세대가 무너지고 있는가?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부양의 이중 부담이다. 부모님 세대는 노후 자금이 부족하고 자녀 세대는 아직 경제적 독립 전이다. 실제 통계청에 따르면 50대 가구의 월 평균 소비 지출 중 부모 부양비와 자녀 교육 양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30%가 넘는다. 자기 노후를 위한 저축이나 투자로 돌릴 돈이 거의 없다는 말이다. 둘째, 빠른 구조 조정과 고용 불안이다. 요즘 기업들은 50대 중반을 고비로 퇴출을 시작한다. 경력직으로 재취업을 해도 과거 연봉의 6,070% 수준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게다가 몸이 예전 같지 않다. 허리 디스크, 무릎 관절염, 당뇨 같은 만성질환이 하나둘씩 생긴다. 작년 인터뷰했던 54세 여성 최미정 씨도 같은 이야기를 했다. 20대처럼 커피숍 알바라도 하면 되겠지 싶었는데 하루 종일 서 있으니 다리가 퉁퉁 부어서 병원 다니느라 번 돈 다 쓰고 있네요. 셋째, 사회 안전망의 부재다. 국민연금 수급액도 충분치 않다. 2024년 기준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은 63만 원대. 부부 합산 120만 원이 채 안 된다. 이 돈으로는 기초생활조차 어렵다. 그래서 요즘 소득절벽, 자살이란 극단적 용어까지 언론에 등장하고 있다. 3. 은퇴 후 삶의 현실 준비 없는 은퇴는 공포가 된다. 박성호 씨나 최미정 씨처럼 은퇴 후 공백기에 소득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결국 노후 생활 수준을 극단적으로 낮출 수밖에 없다. 사는 지역을 지방으로 옮기거나 반지 하월 셋방으로 이사하거나 일용직이나 알바로 근근히 버티는 삶이 된다. 최근 만난 또 다른 사례. 55세 김용수 씨는 은퇴 직전 무리해서 시골 펜션 창업에 도전했다. 대출 3억을 끼고 시작했는데 코로나 이후 손님이 끊기자 순식간에 폐업 위기에 몰렸다. 지금은 서울로 다시 돌아와 택배 상하차 아르바이트를 하며 연체된 대출 이자를 막고 있다. 그가 했던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돈다. 은퇴 후엔 뭐라도 해봐야 한다고 해서 근데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차라리 경비라도 했을 거예요. 4. 전문가가 말하는 낀 세대 생존 전략. 그렇다면 이렇게 무너져가는 870만 낀 세대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
재무설계 전문가들이 한결같이 말하는 핵심은 빠른 현실 인식이다. 첫 번째, 10년 소득 공백을 반드시 계산하라. 당장 내 월급이 멈춰도 국민연금을 받기 전까지 최소 10년간 생활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 예를 들어 월 생활비 200만 원이 필요하다면 10년간 2억 4천만 원이다. 이 금액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퇴직 전에 반드시 로드맵을 짜야 한다. 두 번째, 퇴직 후 재취업을 구체적으로 준비하라. 뭐라도 하겠지라는 막연한 생각은 위험하다. 내 건강, 체력, 기술, 자격증, 네트워크를 현실적으로 따져서 가능한 일자리를 탐색하고 교육과 자격 취득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 세 번째, 부동산 황금성도 점검하라. 아직도 집이 곧 노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대도시 외곽이나 지방 소형 아파트는 팔리지 않아 생활비 마련이 막힐 수 있다. 최근 60대 이상 노인 파산자의 30% 이상이 집을 팔아도 돈이 안 되는 사례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네 번째, 자녀와의 경계를 분명히 하라. 자녀의 유학, 결혼자금, 주택자금 지원으로 본인 노후가 붕괴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 최근 한 설문조사에서 50대 부모의 65%가 자녀가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해 노후 준비가 어렵다고 답했다. 조금 냉정해 보여도 자녀의 삶과 부모의 노후는 철저히 구분해야 한다. 5. 이제 당신 차례다. 가장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 아마 이 글을 읽는 당신도 내 얘기 같다고 느낄지 모른다. 사실이다. 한국의 4050대 중 낀 세대가 아닌 사람은 거의 없다. 하지만 분명한 건 지금이 가장 빠르다는 사실이다. 은퇴 후의 삶은 누구도 대신 살아주지 않는다. 자녀도 회사도 국가도. 결국 스스로 준비해야만 그나마 조금이라도 덜 불안한 노후를 맞을 수 있다. 오늘도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선배의 한숨이 귓가에 맴돈다. 야, 너라도 잘 준비해라. 진짜 아무도 안 가르쳐준다. 그 말이 곧 우리의 미래가 되지 않길 바란다. 870만 낀 세대가 진짜 준비해야 할 것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은퇴 후 소득 절벽은 생각보다 훨씬 더 빨리 그리고 더 크게 다가온다. 이제 현실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하나씩 짚어보자. 1. 국민연금만으로는 살 수 없다는 현실을 인정하자. 먼저 국민연금 이야기부터 해보자. 많은 분들이 그래도 국민연금 나오잖아? 라고 안도한다. 하지만 2024년 기준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은 월 63만 원대다. 부부가 둘 다 국민연금을 받는다 해도 합쳐서 120만 원이 조금 넘는 수준이다. 서울에 사는 55세 한상규 씨 사례를 보자. 그는 25년간 국민연금을 꼬박꼬박 부었고 예상 수령액이 약 월 80만 원이다. 부인도 비슷한 수준이다. 부부 합산 160만 원이면 충분하지 않겠냐고 묻는 사람이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현재 4인 기준 최저생계비가 약 260만 원, 노인 단독 가구도 월 120만 원 이상은 있어야 기초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 한 씨 부부는 그래서 퇴직 전부터 월 100만 원 이상을 더 벌 수 있는 파트타임 일을 찾기 위해 구청 시니어 지원센터에 등록하고 경비청소 주차 관리 실버 택배 같은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다. 2. 주택연금의 장단점 현실적으로 따져봐야 한다. 많은 5060대가 은퇴 준비가 막히면 주택연금을 떠올린다. 예를 들어 시가 5억 원 아파트라면 65세 기준으로 월 100만 원 전후를 평생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다. 첫째, 주택연금 신청 후에는 추가 대출이 불가능하다. 갑자기 큰 병원비나 자녀 급전이 필요해도 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둘째, 집값 상승 이익을 온전히 누릴 수 없다. 물론 종신동안 거주 보장과 일정 소득 확보라는 장점은 크다. 하지만 상속을 염두에 두는 경우라면 가족과 사전에 충분히 상의해야 한다. 실제 사례를 보자. 인천에 사는 68세 김정임 씨는 시가 4억 원대 아파트를 주택연금으로 돌려 월 85만 원을 받고 있다. 죽을 때까지 쫓겨날 걱정 없고 생활비가 나와서 마음은 편해요. 근데 애들이 조금 서운해하더라고요. 자기들 상속분이 줄어드니까. 이처럼 주택연금은 생활 안정에는 도움되지만
자녀 상속과 병행하기 어렵다는 점을 꼭 유념해야 한다. 3. 뭐라도 해봐야지의 함정. 은퇴 후 창업의 현실. 은퇴 후 펜션, 카페, 치킨집, 편의점 같은 소규모 자영업에 도전하는 분들이 정말 많다. 하지만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자영업 생존율은 5년 후 30%에 불과하다. 10곳 중 7곳은 문을 닫는다는 말이다. 예를 들어보자. 퇴직금과 대출로 3억 원을 들여 전원주택형 펜션을 창업한 57세 박찬호 씨. 개업 첫 해는 매출이 괜찮았지만 둘째 해부터 손님이 줄더니 코로나 직격탄까지 맞았다. 지금은 펜션을 매물로 내놨지만 사려는 사람이 없어 대출 이자만 내고 있다. 펜션 지으면 은퇴 후 한가롭게 살 줄 알았는데 청소 세탁 식자재 준비용복까지 다 내 손으로 해야 하니 더 힘들어요. 일은 더 많은데 수익은 월급쟁이 때 반도 안 됩니다. 창업의 함정은 정기적 소득이 아닌 불확실성에 있다는 점을 명심하자. 창업은 절대 은퇴 준비의 대안이 될 수 없고 철저한 시장 조사와 리스크 대비 후에야 고려할 수 있는 선택지다. 4. 재취업 어떻게든 준비해둬라. 전문가들은 말한다. 은퇴 후에도 소득 파이프라인을 끊으면 안 된다고.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5,564세 취업자 중 절반 이상이 단순 노무 서비스직에 종사한다. 문제는 체력과 건강이다. 허리나 무릎이 약하면 청소, 요양, 상하차, 경비 같은 일도 오래 못한다. 그래서 퇴직 전 미리 준비해야 한다. 예를 들어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실버케어, 복지관, 시니어센터에서 일할 수 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여성의 경우 특히 수요가 많고 단시간 파트타임도 가능하다. 지게차 굴삭기 면허 5,060대 남성에게 유용하며 건설물류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하다. 또한 각 지자체 시니어 인력뱅크, 대한노인의 취업지원센터 등에서 무료 상담과 훈련을 제공하니 한 번이라도 상담을 받아보길 권한다. 5. 자녀 지원은 어디까지? 선 긋기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가장 많은 분들이 공감하면서도 실천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퇴직 전후 가장 큰 지출이 자녀 유학, 결혼, 주택자금 지원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말한다. 자녀를 도와주고 싶은 부모 마음은 당연하지만 당신의 노후를 갉아먹는다면 결국 자녀도 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악순환이 됩니다. 실제 상담 사례에서 자녀 결혼 자금으로 1억 원을 지원하고 본인 노후 자금이 바닥나 경비일을 하게 된 62세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다. 애가 결혼식장에서 저보고 감사합니다 하더라고요. 그때 기뻤는데 지금은 애한테 용돈 달라는 것도 미안해서 연락도 못하고 있어요. 자녀가 진짜 원하는 것은 부모의 무리한 지원이 아니라 부모가 스스로 건강하고 든든하게 살아가는 모습일지도 모른다. 마무리.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한 가지. 870만 낀 세대의 절규를 들으며 나는 다르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정말 다르려면 지금부터라도 해야 한다. 오늘 하루 시간을 내서 퇴직 후 10년간 생활비가 얼마나 필요한지 계산해보고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을 확인하고 주택연금, 재취업, 자격증 취득 가능성을 조사해보자. 이 작은 실천 하나가 나중에 내 아이가 이렇게 말하게 할 것이다. 우리 부모님 은퇴 후에도 참 멋지게 사신다.